안녕하세요. 세미나의 참맛을 알려주는 세미나는 세미나입니다. 저희는 MC를 맡은 빈. 쑥쑥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하는 세미나는 인류학 세미나입니다. 인류학 세미나를 재미나게 하고 있는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산강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미솔입니다. 저는 올해 청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남산강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윤하라고 하고요. 저는 글고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서칭을 해봤는데요. 인류학은 되게 인류와 문화의 기원을 따라가는 거는 학문이라고 하던데, 근데 이렇게 인류와 문화라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미솔쌤과 유나쌤이 듣고 계신 인류학 세미나에서는 어떤 주제로 주로 공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즌 1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즌 2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나쌤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너무 깔끔하게 잘 말씀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인류학이랑 마음이랑 인류학이랑 언어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인류학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넓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류의 마음과 인류의 마음. 인류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인간의 그 특징으로 언어를 많이 꼽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언어를 할 수 있고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류에 할 수 관련된 있어요. 건 뭐든지. 네. 네, 다음으로는 인류학 세미나에서 이제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바로 쌤소 코너인데요. 세미나로 자기소개하기 코너입니다. 자, 두둥두둥. 자기 효과음을 내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인류학 세미나에서 땡땡을 맡고 있는 땡땡입니다. 이 땡땡을 채워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는 쉽지롱. 간장? 설마. 나도 뭐야? 김민석? 나 청소기 맞거든. 청소기를 맡고. 아, 그럼 누구부터? 이번엔 유나쌤부터. 네. 네, 저는 인류학 세미나에서 반장을 맡고 있는 이윤아입니다. 오. 네.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반장은? 반장은 앞과 뒤를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수업 시작 전에 책상을 깔고 사람들 프린트물 몇 개 복사해 오면 되는지 매주 알려주고 잘 정리하고 가는지 체크하고 그래서 숙제 안 내면 왜 안 내냐 물어보고.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데요. 네. 그럼 우리 미술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력 세미나에서 허사를 맡고 있는 김미솔입니다. 어쩌다가 허사를 맡게 되셨는지. 허사가 뭐예요? 제가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 때마다 약간 막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같아요. 선생님이 그게 다 허사라고. 허사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라고 하시며 아, 진짜? 그때 이후로 저는 저의 언어 습관을, 여러분 인류학을 하면 언어의 습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사도 바뀌었나요?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많이 조금? 바뀌었어. 오 예스. 적어도 인류학 세미나에서는 다른 데서는 모르고. 우리 허사를 맡고 계신 미솔쌤과 반장을 맡고 계신 유나쌤 모셔봤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저희가 인류학 미다시를 읽어봤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왕창 가져왔습니다. 자, 미다시를 보면 이제 저희가 미다시를 뜯어봤어요. 질문 인류학은 지금 여기에 현실을 개선하기보다 저 바깥의 현실에서 삶의 다른 가능성을 봅니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보통 저희는 이제 보통 현실의 문제를 현실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이제 급급한데, 인류학이라는 학문은 현실이 아닌 저 바깥의 현실에서 다른 새로운 관점을 가져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인류학을 공부하면 시선이 좀 굉장히 넓어질 것 같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인류학을 하면서 본인의 삶의 관점이 넓어진 듯한 그런 음. 경험을 한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막 긍정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인류학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적으로도 엄청 넓고 공간적으로도 전 지구적이다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여기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꼭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런 갑자기 띵 하면서 이렇게 확 줌아웃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생각이 뭐 사실 더 발전하지 않는데 그런 감각을 종종 느낄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동양 철학 공부를 제가 그 주 전공처럼 하고 있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동양 철학이 저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거의 평생 할 공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국의 어떤 춘추 전국 시대라는 굉장히 좁은 시기의 어떤 학문이구나 이런 걸 인류학을 하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중국 문명이라는 거 위에서 나온 성인의 학문이고 그거 말고도 더 다양한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최근에 인류학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지금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시비를 가리는 그 마음을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 인류학 세미나 팀이 같이 이제 호모사피엔스 기획전을 보러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진짜 그 인류의 그 진화를 쫙 그 엄청나게 긴 그 시간대를 이렇게 전시를 쫙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집착해왔던 그 시비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진짜 작디 작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진짜 내가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정말 한순간 먼지같이 느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은 되게 인류학이 가진 큰 힘인 것 같아요. 좀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확실히 삶의 관점이 넓어진 듯한 것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저는 이런 문장에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돈이 삶의 척도가 되고 스펙이 인간의 자격을 결정하는 이 지겨운 상식도 고대의 인류의 상상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추지요.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고 또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왠지 더 멋있어 보이고 되게 막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는 이런 가치나 상식이 이 문장을 보면은 고대의 인류의 상상력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도대체 그러는지. 웃겨. 언제 맥 못 추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선민쌤의 의도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뒤에를 읽어보면 되는데 이 고대 인류의 상상력이 이런 거니까요. 교환이 아니라 증여, 인류무역 권력된 다차원적인 관계, 주체가 아니라 속히 생각한다. 미다시에서 답을 찾았네요 이게. 고대 인류의 상상력. 재밌었던 상상력 없나요? 이 야생의 사고 생각해보면 이 유일무이한 권력 대신에 다차원적인 관계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인류학을 이번 연도 말고 그 전에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런 것 때문이긴 했거든요. 그 인류학에서 근데 그리는 사회가 왕이 없고 추장이 있는 사회인데 추장이 권력이 없다 이런 느낌 때문에 그게 어떤 거지? 하면서 청백전이란 세미나에서 인류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야생의 사고를 인류학 세미나를 하면서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된 게 그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게 또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라는 게 없고 그냥 태어나면 내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떤 부족의 구성원이고
그리고 그 부족의 어떤 위치인 게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뭐 어떤 틀이 나를 억압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엄청 충만감을 느끼면서 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미쌤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유일무이한 권력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관계 관계도.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각자 자기 위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그 위치를 뭐 성심껏 수행한다면 여튼 수행하면서 그 부족의 구성원으로 사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어란 정말 인간만의 것일까요? 이 시대의 말과 글은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까지인데요. 저희가 언어라고 생각하면 보통 인간이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미다시를 보니까 말과 글이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다시를 깊이 읽기를 해왔네. 네. 너의 책을 깊이를 읽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언어라는 게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사용을 한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로 전달이 된다 정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래요. 전 잘 모르지만 근데 그거를 반박하는 책들을 우리가 읽고 있더라고요. 승민님이 그렇게 짜신 거겠죠? 루소 책에서 보면 그 이제 말이 언어 원래 그 음성 언어였는데 문자화된 언어로 바뀌었다고 근대에 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의도가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음성 언어로 할 때는 이 억양하고 뭐 어조하고 그 강세, 음색 이런 거에서 이 메시지가 정념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거 근데 루소의 틀인데 정념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문자가 생기면서 그런 게 막 다 탈각이 되고 진짜 이 메시지만 남은 거야. 그러면서 이 정념적인 소통을 우리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지? 정념적인 소통을 못 하게 됐어. 그러니까 정념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념적이라는 게 제가 조금 익숙하진 않는데 뭔가 이게 비언어적인 정서하고 이런 생각하고 합쳐져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 자체가 아니라 정념이라는 게 뭔가 이런 뭔가 감정 같은 걸 이렇게 요 맥락에서는 문자화가 되면서 아까 윤아가 말했던 그 분위기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자에선 다 탈각이 되잖아. 그럼 그것만 딱 남고 근데 그 외에 정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것만 딱 했는데 그럼 그거가 사실은 그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약간 그런 맥락이었어. 그래서 그런 언어를 쓰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아 궁금하시다면 루소의 언어 기원에 관한 시론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